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성공은 올라간 높이로 가른다. 타고난 수저가 아니라 놓고 가는 수저가 인생을 가른다.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릴 때 먹던 할머니가 돌 때 선물해준 밥그릇입니다. 녹그릇이죠. 저는 타고난 수저는 뭔가 모릅니다. 그런데 돌 때 이 할머니에게 선물 받은 그릇을 보니까 동그릇, 녹그릇입니다. 이렇게 녹도 쓸고 그런데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먹는 밥그릇은 이렇게 흙그릇입니다. 도자기죠. 크기가 돌 때 받은 그 밥그릇보다 지금 먹는 밥그릇이 작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채워 먹지도 않거든요. 그 대신 이제 간식도 먹고 다른 걸 많이 먹으니까 그러고, 옛날에는 이렇게 돌 때 이제 뭐 어릴 때 먹으라는 얘기죠. 밥 먹는 것밖에 없으니까. 지금 같은 때는 감자, 하지 감자 캐서 많이 먹었네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우리는 타고난 수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흙수저라고 할까요? 아니면 노수저, 동수저 정도라고 뭐 판단하면 되겠네요. 자, 인생은 자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오늘 또 보니까 뭐 오르락내리락 상하 요동을 치고 있네요. 매일 이렇게 주식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인생의 수저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수저를 그대로 들고 살다가 놓고 가지도 않습니다.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하듯이 좋은 일, 나쁜 일이 교대로 바뀝니다. 부침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이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가 현대 그러면 정주영 흙수저 타고 나서 금수저가 됐다고 하죠. 사실은 정주영도 일제시대 초기에 초등학교를 다녔죠. 졸업했죠. 그런데 그때 소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그 학령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의 10분의 1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주영도 그때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학력이 어찌 보면 높은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초등학교야 다 의무교육이고 다 나오잖아요. 삼성 이건희는 그 이병철의 아들, 그리고 이병철은 와세다 대학, 일본의 와세다 대학을 중퇴했죠. 당시에 일본 유학까지 생각했다는 것은 중퇴이긴 하지만 역시 부자가 아니면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그래서 경남 의령에 가보면 알지만 이병철 집은 그렇게 큰 대갓집은 아니지만 뭐 천석이네 만석이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역시 부잣집에서 태어났죠. 금숟가락 가지고 나온 셈이죠. 그런데 그는 다이아가 됐고, 정주영은 흙에서 금으로, 적어도 동에서 금으로 된 사람이죠. 진폭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주영이 이병철보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어떨까요? 자, 정주영은 11남매를 뒀죠. 이병철도 일본 부인한테서 난 사람까지 포함하면 10남매. 그런데 지금 그 3대들이 경영진에 나가 있는데, 요전에 보니까 그 삼성의 3대, 한국 아들로서는 맹이, 창이, 건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맹이의 아들은 이재현, CJ죠. 그 다음에 이건희의 아들은 이재용, 그리고 둘째 이창희의 아들은 이제 뭐 재관이다, 재찬이다, 재원이다 있죠. 그런데 그 이창희의 두 아들들은 요전에 하나 또 유명을 달리했죠. 근데 59세. 그보다 더 먼저 또 간 형제가 있죠. 이렇게. 근데 그 형제들은 이렇게 3대에 이르러서 할아버지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였죠. 그런데 그 손자들은 좀 힘들게 살았는가 보더라고요. 이렇게 부자는 3대가 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역시 타고난 수저보다 놓고 가는 수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대 가는 뭐 동생들도 한
정중히 형제들도 엉명안팎되고 그 자녀들도 많고, 그런데 그 금수저 본능, 금수저를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서로 돕는 측면이 있죠. 뭐 왕자의 일어났다 하지만은 그 동생들도 거역 못하고 아들들도 크게 거역을 못했습니다. 롯데나 이런 대학은 또 다릅니다. 삼성하고는. 삼성은 아주 냉정하게 거의 몰아줬죠, 이건희한테. 물론 이제 이건희 때 나눠졌다 해가지고 이창희는 세한그룹이었죠. 그 다음에 이맹희, 지금 제일제당. 이렇게 그 이건희는 뭐 삼성 본류죠. 이렇게 나눠주기는 했지만은 대개 유산 상속은 뭐 한 98% 안팎을 이건희한테 준 셈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건희가 이제 또 나눴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주도권을 줌으로써 그렇게 이제 승계를 한 거죠. 아무튼 그 금수저들. 그런데 대우는, 김우중은 자기 당대의 아버지가 그 박정희가 나온 대구 사범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월북됐는지 아니면 납북됐는지 월북됐는지 아무튼 북한에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뭐랄까 추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금에서 동으로 다시 사업을 통해서 금으로, 그리고 떠날 때는 베트남에서 떠났던가요? 대우가 1997년 외환위기 겪으면서 98년 이렇게 부도남으로써 다시 동으로 내려왔달까요? 뭐 흙까지 내려오는 셈은 아니죠. 아무튼 부침이 당대에 있었죠. 그러니까 97년에는 4대 그룹, 98년에는 3대 그룹이었는데 IMF 외환위기를 맞아서 이렇게 뭐 분해돼 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LG화환자 성경, 지금 SK죠. 지금까지 남아있고, 현대는 그때 1위였지만 외환위기 당시에,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형제들과 그 다음에 자녀들로 승계가 돼서 범현대가 또는 범삼성가가 아직도 1위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순위에서는, 세계 순위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눠지지 않은 SK가 현대 기아차를 이렇게 이제 앞지른 측면이 있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흑수저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뭐 동수저라고 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흑수저이기는 한데, 제 시골 학교에서 이렇게 그 초등학교 동창들 한 200여 명 안팎을 보면, 제가 박사학위 사람이 2명인가 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 안에 드니까 학벌로는. 그리고 아마 재산은 모르겠어요. 제가 10% 안에 들란가 20% 안에. 아무튼 그런다 하더라도 금, 은, 동, 흑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눠도 25%씩 나눈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따지면 그냥 동수저에서 괜찮은 수저, 좋은 수저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동네에서도 뭐 최상의 공부를 한 셈이고, 뭐 사는 거야 뭐 그만 하고요. 아무튼 우리 동창들 보면 200명 안팎되는 초등학교, 제가 전라북도 진안에서 다녔습니다. 전라북도에 마이산 있는 진안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시골 학교인데 4반 한 200여 명. 저승으로 간 사람이 한 20% 안팎 되더라고요. 제 6학년 반이 52명인가인데 세어보니까 한 11명 안팎이 저승으로 떠났더라고요. 그런데 부자라는 건 뭐냐? 우리가 동서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줘. 왜 부자를 그러면 형제간에 따지지 않고 사촌과 따지지 않느냐? 사촌이 잘 살면 배가 아프지만 참아야 하는 상대고, 그러면 부자와 빈자는 사실은 형제에도 있잖아요. 아까도 금방 봤듯이 삼성가에서도 2대 가면서 빈부가 확 갈려버렸습니다. 원래 이제 승계 자체를 그렇게 몰아주기로 이병철이 했기 때문이고, 정주영은 그 동생들도 그렇고 그 자녀들도 그렇고 뭐 그렇게 크게 차이나게 나눠주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의 이병철은 능력주의로서 쭉 지금도 그런 전통이 이어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현대는 이렇게 아우르는, 우애하는, 협력하는, 그래서
그 현대건설 같은 것도 나갔는데 그걸 어떻게든 범현대가에서 가져오려고 해가지고 가져온 측면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장자에 속하는 장자가 있는데 죽었죠, 먼저 젊을 때. 그래서 이제 정몽구가 그러기는 한데 정주영이 이 가방끈 짧은 거에 대한 한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몽준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죠. 그래서 뭐 정몽준이 서울대에 들어가니까 정주영이 엄청나게 여기저기서 자랑을 하고 다니고, 경영학과 지금은 아마 100명 안팎 될 겁니다. 스카이의 그 경영학과 교수들은. 그런데 그 서울대 교수들을 전부 다 초빙해가지고 울산에서 그 자동차며 현대조선소며 아마 경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책상에서 탁상공론으로 경영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발로 하는 거야. 당신들 해봤어? 아마 그런 자랑하면서 자식 자랑하려고 그랬는지 울산으로 데려가서 뭐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두루두루 이렇게 감사하는 스타일. 이병철은 기업가, 부모가 아니라 기업가. 정주영은 기업가이자 부모이자 장형, 장손.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부자는 동서보다 부자라고요. 왜? 피가 섞이지 않는 사람과는 경쟁을 해야 되고 평생 뭐랄까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형제들 간에는 너무 움퍽짐퍽하면 좀 사실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다고 도와주는데도 한계가 있고. 자, 평균 노인은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평균 노인 수준은 어떻게 생겼는가 통계청 발표한 건데 2021년 4월에 발표한 겁니다.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자산이 얼마냐 해봤더니 21년이니까 지금 한 1년 전이죠. 4억 약으로 따지죠. 그냥 3천만 원입니다. 4억 3천만 원. 자, 여기에 해당되면 이 통계에 이제 뭐랄까 시가가 아니라 이제 원래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런 기준은 좀 더 보탤 필요가 있죠. 아무튼 뭐 더 보탠다 하더라도 5억 안팎 그 정도가 60대 이상 가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평균 순 자산입니다. 빚을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구 수는 우리나라에 2,320가구가 있어서 가구당 평균 2.2명입니다. 우리도 4명인데 가구는 3가구거든요. 그러니까 뭐 1.3명밖에 안 되나요? 이렇게 가구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노인 가구들은 대개 얼마냐 하면 한 1억 7천 그런 정도고,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까지 쭉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를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는 약 2억 5천만 원. 이게 이제 그 평균이고, 평균 노인들. 그 다음에 중위는 뭐 노인이든 젊은이든 전부 다 해서 가구 평균을 내니까 약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그러니까 2억 5천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가 뭐 여기저기서 10억이다 몇십억이다 부자들한테 물어보니까 100억은 있어야지 순자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돈에 대한 어떤 거품 마음, 이게 너무 많아서 그럽니다. 냉철히 보면 이렇게 가구당, 특히 평균 노인 60대 이상 가구들은 한 5억 안팎, 3억 3천, 그리고 중위소득은 쭉 30대까지 가구를 쭉 평균 내니까 2억 한 5천 안팎. 이거 1년 전 얘기인데 지금 뭐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코인이다 다 가격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으니까 이보다 더 자산은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모가 나한테 준 것은 몇 천만 원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라도 벌었다. 그러면 수저가 바뀐 거잖아요. 흙수저에서 올라간 대로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가 하는 것을 이병철처럼 잘 사는 사람이 더 올라가서 하늘을 뚫고 가는 수도 있지만, 정주영처럼 진폭 있게 흙수저에서 금수저까지 올라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흙수저에서 금수저까지를 다 경험하고 금수저에서 다시 흙수저까지 경험한 사람도 있느냐?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그 비슷하게 산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은중인데, 주변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잘 사는데 우리 초등학교 그 동창 200여 명 중에서도 그때로서는 유지였지만, 지금도 유지인가? 부모는 유지였지만 자녀는 유지 아닌 수도 있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지금은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몬드 수준인 경우도 있고,
65세니까 제가 초등학교 나온 지 한 50년 안팎 됐죠. 그 순간에, 50년 순간에 역시 이 올라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려온 사람이 있고, 오르락내리락한 사람이 있고, 유명을 달리한 사람이 있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듯이 그렇게 이 평균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지만, 실제로는 가운데 줄을 보면 한 2억 5천. 우리가 생각보다 가난하게 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이구 생각보다도 가구당 평균이 많네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몇십억짜리 그냥 아파트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야, 사람들 참 가난하게 사는구나, 왜 이렇게 그 수저를 바꾸지 못할꼬. 역시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흙이 중요한데 그걸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러는가, 활용을 못해서 그러는가. 흙수저든 노수저든 은수저든 밥만 먹으면 되는 건데, 그 수저 타령하다가 타고난 것 타령만 하다가 자기가 올라가지 못해서 그런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올라온 높이가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주영을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병철보다 더 추앙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올라온 높이로 나를 바라보면 여러모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부모도 가족도 형제도 자기도 긍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수저를 당신은 못 바꿨지만 자녀들이라도 바꾸게 하고자, 우리 부모도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도 6남매 되는 자식하며 또 3명이나 되는 동생을 키우려는, 뭐 정주영처럼 부자는 못했지만 정주영처럼 그런 그 형제와 자녀들을 어떻게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수저 등급을 바꿔주려는, 그러니 그 자녀들도 우애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에 감사하면서 살게 되죠. 야, 우리 부모가 가난한데도 나를 과분하게 키웠다. 저 같으면 진짜 우리 부모처럼 할 수 있을런가 자신이 안 설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에 만족할 수 있게 되죠. 어제보다 내가 나아졌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나아졌다. 그러면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나아지겠지. 그러나 인생을 길게 보면 진폭은 있지만 꾸준히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발전에 만족하게 되고, 그리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좌절한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생각은 안 하고, 그걸 다시 이길 수 있는, 이른바 패자부활전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강해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 내지 상승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죠. 왜? 올라온 높이로 나를 보니까 내가 올라오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그 시련에도 능력이 생기는 거죠. 시련 극복하는데도. 그리고 타인의 성공을 존중하게 됩니다. 지금 그 대통령 중에서는 흙수저와 이렇게 금수저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로 볼까요? 박정희, 노무현 시대에 고등학교까지 나왔다면 뭐 그렇게 또 학벌이 나쁜 건 아닙니다. 박정희 시대에 사범학교까지 나왔다. 역시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공부를 또 잘했기 때문에 뭐 그 구미에서 구미 초등학교에서 한 10몇 년 만에 이렇게 사범학교로 갔나요? 그때 사범학교는 뭐 한 3군데인가밖에 없었을 겁니다. 평양, 서울, 대구인가. 그러니까 그 학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나 역시 가난했는데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또 박정희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다 하더라도 박정희는 어때요? 바닥에서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만주도 다녀보고 일본도 다녀보고 군인도 해보고 교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정치가도 해보고 다양한 어떤 그런 견문 때문에, 체험 능력 때문에 그렇게 중화공업이라든가 경부고속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조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제조업, 포항제철 같은 거, 이런 것 저런 것을 그 견문에서 나온 것이지 문재인 같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 대통령 됐어도 지금처럼 발전했을 것이다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5년 동안 해놓은 게 없으니까요. 이명박하고도 확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박근혜는 이제 그 뭐랄까
윤석열과 더불어서 금수저를 타고 나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진폭이 좁은 게 좀 흠이죠. 아래를 이해를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는 일상적인 경험의 폭이 너무 좁았고, 윤석열도 이제 그런 차원이 있는데, 이제 정권 초기니까 아무튼 그런 걸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경험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박근혜보다는 폭이 높겠지만은 아무튼 그 진폭이 좀 정치하는데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많이 배우고 그만큼 다른 참모들의 조언을 잘 듣고 그래야 할 텐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더 두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발전에는 만족하고 실패에는 실패해서 배워서 그것을 그 성공의 발판으로 삼을 줄 안다. 왜? 올라오면서 보다 보면 산전수전 겪다 보면 많은 경험이 쌓이니까. 그 다음에 타인의 성공을 존중하게 되죠. 그래요. 아, 성공이 얼마나 힘든가. 그리고 다양한 계층을 이해하고, 그리고 노인으로서 내가 사회에 기여할 게 뭔가,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내 수저를 바꾸긴 했지만 남들도 내 수저를 자기 수저를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길은 없는가? 저도 사실은 크게 빛나는 금수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수저에서 출발해서 아니면 흙수저에서 출발해서 은수저 내지 금수저 비슷하게 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인생성형가를 자처하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상승하는 통로는 역시 상속을 통해서, 타고난 숟가락을 통해서 상승하는 걸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은 부자학개론들이 얘기하는데 대개 5% 내지 10%, 상속부자는 그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대개는 자수성가형입니다. 자수성가형이 절반 안팎되는데, 이제 사업을 통해서라든가 전문직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그 사업소득 또는 그 투자소득 이렇게, 근데 전문직에서 1차전에서 벌지만 그걸 또 잘 굴린다는 이야기죠. 투자, 주식 많이 하죠. 아마 주식을 가장 많이 할 겁니다. 이게 만만하니까. 그런데 올해 4월 현재를 보니까 주식 투자로서 10억 이상 굴리는 개인이 3,480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부자들을, 진짜 부자, 큰 부자라고 생각하는 30억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은 923명이더라고요. 제가 사는 전북에는 11명이더라고요. 11명. 아마 이렇게 주식에 30억 이상을 굴린다는 이야기는 다른 자산까지 포함하면 주식을 절반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거의가 50억 이상 부자일 겁니다. 우리나라 슈퍼리치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근로, 사업, 이자, 연금. 그런데 저는 노인으로서 65세, 저는 집 나이로 65세고 이제 만으로는 63세인데, 노인으로서 한 자산은 10억 이상 가지고, 그 다음에 월 소득이 연금 소득이든 이자든 사업이든 무슨 소득이든 노인 가구로서 월 300만 원 이상 벌면 그러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나는 금수저다. 자녀들까지 이제 결혼까지 시켰으면 더욱 좋고요. 결혼 안 시켰다 하면 이제 10억 중에서 적절하게 시켜야죠. 결혼하는데 몇 억씩 줘가지고 그 10억을 또 다 날리면 안 되죠. 연금으로서 참고로 말하자면 300만 원 이상을 월 받는 사람은 연금 소득자의 약 5%라고 합니다. 대개 공무원 출신 아니고는 드물 겁니다. 이렇게 그 국민연금에서는 아주 극히 드물 거고요. 그러니까 10억 자산에 월 300을 받는 노인이다 하면은 건강하고, 그러면 나도 금수저다, 내가 다른 사람 도울 일은 없는가 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내 탤런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건전하게 수저를 바꿀 수 있게, 그리고 올라온 높이를 잼으로써 나도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왔다, 왜 나는 더 올라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내 위에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가, 왜 저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몇십억이 되는가, 왜 지방에는 몇 억짜리밖에 안 되는데 10억짜리 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저렇게 짜증낼 일이 아니라 올라간 높이로, 바뀐 수저로, 남길 수저로 자기를 판단한다면 감사하면서 아마 남에게 도울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환 위기 때 지금부터 25년 전에 30대 재벌 중에 절반 이상이 부도났습니다. 절반은 파기던가요? 그러니까 재벌이면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 아닙니까?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것이 거기서 2대에서 망하고 3대에서 아마 되게 2대 안팎에서 망했는데 삼성가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 중에 한 가문은 거의 그 사업적으로 이렇게 부자 3대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저 잘못하고 났다 하면 나는 올라갈 일이 많으니까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계속 올라가면 나도 성공하고 자녀들도 나를 본받아서 성공하겠지 생각한다면 그렇게 수저 타령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제 이 독글은 이거 바라보면서 저도 그렇게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부모에게, 다른 사람에게, 저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자, 역시 여러분에게도 감사합니다.